안녕하세요. 주론 티어입니다. 티어님, 제 지인분이 주거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강남만큼 좋아질 곳에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사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좋은 곳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어디죠? 찬찬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네, 보시죠. 저희는 선진국을 다 따라가는 패러다임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위 정도 되고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미국의 도시는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월스트리트가가 있는 뉴욕 아닐까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네, 놀랍게도 뉴욕이 아닙니다. 미국 도시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상위권 도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욕이 한 채 7억 8천 평균 한 개 주택에. LA가 의외로 높았는데요. 약 8억. 근데 샌프란시스코 들어보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네. 네, LA 밑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그쵸. 네. 해변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집값이 높을까요? 약 14억. 굉장히 비싸네요. 여기가 지금 2배 정도 더 비싼 지금 뉴욕보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건데 지금 런던이 평균적으로 월세가 1275만 원 월. 이 월세인 네, 거죠? 월세요. 그래서 뉴욕이 831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서울은 그 이유는 저희가 유일하게 전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의 방향성에서 뭔가 또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비쌀까요?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을까요? 그 유명한 혹시 실리콘밸리가 영향이 좀 있을까요? 바로 이 IT 산업. 실리콘밸리. 그렇군요. 네, 여기가 영향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평균 연봉이 1억 7천이에요. 그리고 이게 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실력이 있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게 사는 건데 제주도 2.5배 크기에 310만 명이 사는 곳인데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평균 연봉이 1억 7천, 1억 7천. 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1차 산업을 넘어서서 2차, 그리고 3차, 지금 4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4차 산업은 IT가 중심입니다, 산업이. 그러니까 이 IT업이 이제 발달되는 곳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든지. 여기가 수익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뭐 전기에너지 기반 대량 생산 혁명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이런 것도 이제 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이런 IT 그래서 또 10년간 100대 기업 주요 국가별 변동 현황을 봤어요. 미국이 28개에서 31개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의 대부분은 IT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기업을 봤어요. 브랜드 가치를 보니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페이스북. 다 이거 하나 빼고 주로님이 좋아하시는 그 불고기 버거가 있는 맥도날드 빼고는 다 IT. 그렇네요. 예,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 브랜드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기업 가치, 실제 매출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성장률도 높고요. 네. 삼성과 에어비앤비를 비교해봤어요. 68조 한데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52년 걸렸어요. 에어비앤비 130조 한데 13년 걸렸어요. 이 시간 단축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본 뉴스를 보면 코스피 10년을 분석해 보니까 헬스케어와 IT가 뜨고 조선건설은 졌어요. 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 로지스, 셀트리온 다 바이오 쪽이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IT 쪽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세 개로 나누면 이거죠. IT,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정도가 있죠. 아직까지는 삼성이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좀 맞추고 있어요. 조선이나 포스코, 뭐 이런 화학, 케미칼, 기아자동차 다 치고 있어요. 네, 이런 트렌드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산업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쪽의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집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당연히 그 집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 울산과시 조선이라든가 요 주변의 집값이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강도 그렇고 천담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떠냐? 판교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
물론 다른 데도 IT 산업 단지가 생기고 그러는데 판교만큼 이렇게 형성이 잘 된 곳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판교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있던 고급 인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뜨는 산업인 IT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다 살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IT 기업의 선두주자인데 15년에 뭐 한 1조가 안 됐어요, 카카오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3조가 돼요. 그리고 네이버도 3조 2천억 대였는데 지금 2배인 6조 5천억 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죠. 뭔가 아직 2조 대에서 2조 대고 5조 대에서 물 3조 대고 뭔가 쉽지 않은 산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IT 산업이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네. 이제 제조업인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좀 부침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판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정보기술 기업, 종사하는 고소득,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판교 주변에는 이런 기업들이 1300개, 임직원도 40만 명이죠. 구매력 있는 영앤드리치죠. 영앤드리치, 렁앤리치. 젊고 네. 부유한 사람들이란 뜻인 것 같네요. 네,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도 일할 나이가 많이 남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30대지만 40대, 50대, 아직 60대 일할 나이가 많으니까 더 돈을 많이 벌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는 도심도 더 성장이 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도시가 젊어지니까 나이가 어린데 근데 고소득자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게 뭐다?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는 고용標準 IT 기업이 가장 많은 거 바로 판교죠. 네. IT업의 강점을 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과 속도뿐만 아니라 넥슨 이게 본사인데 3조대 기업이에요. 이 건물 하나에서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공간 하나에서. 장소에 제약이 없이 뭐 사무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장소가 협업해도 작아도 된다는 거죠, 또. 근데 부동산을 봤을 때 되게 크잖아요. 땅덩어리 가는 그렇죠. 가치가. 근데 조선업이나 반도체나 뭐 다른 거 봤을 때 엄청 공장이 커요.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네. 것들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여기 들어가면 요 정도면 끝날 거예요. 몇 배에 달하는 거를 차지하고도 이렇게 규모가 훨씬 앞서고 있죠. 좁은 면적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IT업이 굉장한 강점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2018년 금융강동원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인데 일단 분당 판교에 종사하시는 상위 10개사 연봉을 보니까 8,300, 8,000, 8,000, 6,800, 6,800. 네, 꽤 높긴 해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사실 이 자료가 옛날 자료인데 그걸 감안하고 볼 때 이쪽에 이제 대기업들 SBS, 롯데케미칼, 강남의 GS칼텍스, 이원, 세방전지 그리고 여의도의 증권사 유명하죠. 금융권. 여기는 1억 3천 이렇게죠. 물론 여기 높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봤을 때 이런 산업들이 에너지나 제조나 것들이 항공사도 그렇죠. 쉽지 않죠. 이 얘들 성장 속도가 한 이 정도라면 IT업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의 속도가 다르겠네요. 삼성이랑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랑 같잖아요. 네. 이게 몇십 년 차이를 단축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연봉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기자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6만 5천 명 정도의 근무가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연령대 30대가 45.1%예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비율이네요. 네. 그리고 40대가 27.4, 20대가 18.9.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거 얼마인가요? 이게 거의 한 8, 90%잖아요. 네네. 굉장히 젊은 근무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판교에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기술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기술, 생명공학, 바이오 다 뜨는 분야만 다 입주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들 기업의 매출은 2018년 기준 79조 3천억인데 이게 부산광역시 지역 총생산 81조 1천억과 맞먹어요. 부산광역시 하면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넘버 2 도시 아닙니까? 맞죠. 그 제2의 도시의 역할을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서 생산을 해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부당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부산시이 맞먹는 거죠.
굉장한 산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은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번외로 이걸 판교를 좀 보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20, 30대 근무자가 많은데 반면 판교는 주택은 대부분 3, 40평은 구성돼 있어요. 그 말은 저희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거예요. 소형 평수를 분양받거나 나왔을 때 매매를 하면 실질적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네, 투자 관점에서나 뭐 실거주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20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젊은 근무자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구 수가 뭐 1, 2인 가구에서 뭐 많으면 3, 4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교에 실제로 소형 평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오긴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교를 보면 지금 제1 테크노밸리만 돼 있어요. 조성이 지금 돼 있는데 1,30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판교 제2 테크노밸리나 제3 테크노밸리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지금 착공은 들어갔어요. 둘 다 2015년부터 2017년부터. 근데 2023년에 완공되고 2021년에 완공인데 완공이 되면 지금 1300개에서 합쳐서 또 500개에다가 750, 그러니까 1200개가 더 들어와요, 기업이. 지금 1300개의 수준의 기업의 입주가 예상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고용 인원이 약 6만 3천 명인데 합쳐서 6만 명이 더 들어오는 거죠. 이게 2023년까지 이루어지니까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입주해야 되냐? 지금 입주된 1,400기업이 물론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했어요. T기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판교에 있어요.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네요. 몇 조대를 하는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또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일자리 이어주는 교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일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교통이 불편하면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통을 보면 호재가 또 너무 많아요. 판교가 신분당선, 월판선, GTX 성남 1, 2호선 트램이랑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특성을 보면 판교만 뜰 거냐? 아니 다른 데도 제2 판교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많이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로, 가산, 송 많은데 디지털 단지라는 명칭이 붙거나 밸리 이름은 다른 지역도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뉴욕도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2의 그 실리콘밸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를 발전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안 됐어요. 결국에는 원조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교도 지금 제2, 제3 테크노밸리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른 지역에 네. 생기는 것보다 네. 중심 거점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이 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더 앞으로 전망 가능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가 또 잘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일자리 플러스 대학교랑 대학원이거든요. 스탠퍼드대 같은 그런 대학이 학문적으로 퀄리티가 높고 스탠퍼드 대학 같은 학교가 그 주변에 있어서 더 상생 효과가 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판교도 처음 지을 때 정부에서 그런 대학교나 대학원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판교의 대학교, 대학원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대학교는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갖춰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드립니다. 판교를 우리가 입주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접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통수단이 빨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2021년에 상기 신도시 분양을 하잖아요. 그 계획에 맞물려서 성남 복정 여기 별로 안 멀거든요. 판교에서 차로 20분이면 가요. 네네. 네, 여기 1, 2지구에 10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하죠. 그리고 여기 성남 신촌에 한 200세대, 성남 낙생에 800세대.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사전 청약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도 1년 정도의 기간이 더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 9월까지 내가 1년을 살았다면 성남에서 2022년에 1년을 더 살 수 있어서 2년을 채울 수 있으면 당해 2년이 돼서 청약을 다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전 청약에 관련된 제도는 저희가 제도가 발표되면은 따로 네. 분석하는 시간을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계신 분들은 꼭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여기 보면 LH 청약에서 말이 많았던 성남 판교대장 A10 블럭. A 네. 미뤄졌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정이 21년 12월로 조정됐어요. 지금 올해 말 분양으로 지금 예정이 되는데 이것도 네. 아직까지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은 그래도 좀 민간주택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를 기다렸다가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이렇게 성남 당해 요건을 채우기 어렵거나 안 되시는 근처에 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해줄 만한 장소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면 바로 첫 번째는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을 보면 여기서 다 비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위에가 이제 성남 이제 여기가 이제 동천이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판교로 이어지잖아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다 비싼데 그나마 지금 신설될 역 있죠. 네, 여기. 수원 월드컵 경기라든지 동수원역, 가칭, 그리고 화서역, 호매실역까지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신분당선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신분당선에 이미 이렇게 확정된 곳이 아니라 사실 여기 너무 비싸요. 지금 들어가기에. 그렇죠.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금 여력만 된다면요, 네. 뭐 좋죠. 아직 그래도 동천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조금 동짜요. 조금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거는 지어질 이제 더 호재 소식만 남은 곳에 미리 좀 불편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 주변도 지금 분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왔었죠. 뭐 화서역 단지들이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판선 들어보셨습니까? 네,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네, 여기 판교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월곡에서 판교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요? 가는데. 또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월곶이 제 시흥으로 알고 있는데 제 행정구역상으로. 네, 지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네네. 30분이면 간대요. 110km래요. 속도가 전철 속도가 110km인데 쉽게 생각하면 신분당선이 90km거든요. 네네. 신분당선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인천에서 사실 판교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저렴한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죠, 지금 다. 네, 인도관도 비싸고, 네, 안양도, 안양도 광명도 비싸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렴한 곳은 이 정도쯤 되겠죠. 네, 뭐 시흥 쪽이 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또 상세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GTX 시리즈 중에 가장 현실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선이 A 노선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성남이 들어가잖아요. 네. 판교역은 아니지만 판교 다음 역인 GTX 성남역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갈아타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다. A 노선 역세권은 다 비싸요, 이미. 여기는 구성역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고요. 구성역에 노른자 위치에 좀 분양하고 있는 단지가 하나 있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강선. 경강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강선이 국가에서 철도 산업에서 동서축의 중심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도에서 인천 송도의 강릉까지를 쭉 연결하는 그러한 철도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가 있잖아요. 보면 이매, 상동역, 광주에. 광주. 네, 그러면 이거 두세 정거장이면 판교까지 가거든요. 실제로 타봤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사람들이 너무 출퇴근 잘 많이 타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리는 가깝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판교와의 거리를 봤을 때는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저렴하면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밑에도 이제 경강선 영장 계획이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확정 노선이 되는지는 저희가 또 한번 분석해서 나중에 교통 시리즈로 한번 저희가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판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발품 리뷰를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품을 뺄 수 없는 주론티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곳, 저희 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주론 티어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기 위해 구독이 필요합니다. 주론 티어!